네, 수화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에 의해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화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에 의해 과목을 공부할 안혜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준발음법 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발음법의 주요한 사항들을 지금 마저 다 공부를 하고요. 오늘의 목표는 한글 맞춤법 총칙까지, 한글 맞춤법의 시작까지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동화, 음운동화라는 것은요, 발음들이 서로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운동화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나아가서 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을 모두 끝내버리고요. 한글 맞춤법으로 넘어가서 한글 맞춤법의 총칙, 한글 맞춤법 1조 1항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하고 마쳤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표준발음법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준발음법의 항들을, 제가 조항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지만요. 이것은 여러분의 조항에 대한 그냥 확인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실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겹받침, 기역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네, 이걸 읽으시면서 당황하기보다는 해당 단어, 해당 발음이 들어간 이 말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 단어를 빨리 찾아보시고요. 내가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는요. 먼저 자음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모음의 발음들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받침의 발음들 공부하다가 마쳤어요. 그죠?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받침의 발음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의 음절의 종성에서 반드시 그느, 드르, 무브, 응 7개의 발음만이 허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억, 키역이 사용되어도 닥다, 쌍기역이 나타나도 우리 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기역으로만 발음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겹받침의 발음도 살펴보았었는데요. 겹받침의 발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만 발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발음한다고 보았을 때 물론 이렇게 10항과 11항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남겨야 된다라고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시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직관으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난 시간에 확인되지 못했던 여러분의 직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몇 가지 예외사항들, 몇 가지 부가사항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겹받침의 발음에서요.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읽어보았던 10항과 11항의 내용입니다. 이런 다만이 붙습니다. 다만 읽어볼게요. 다만,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발음하지 않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준발음법에서도 그렇고 맞춤법에서도 계속 강조할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밥다, 밥소, 밥지로 발음합니다. 다시요. 우리 항에 보시면요. 리을 비읍이 들어간 다른 말, 예를 들어서 넓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씁니까? 넓다, 넓다로 발음하지 않으니까요. 넓다 혹은 넓다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대체로 넓다가 익숙하실 겁니다. 넓다, 리을 비읍은요. 보통 리을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치만 무엇만 예외예요? 밥다만 예외입니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밥다, 밥소, 밥지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틀린 발음은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외울 때 발다랑 밥다가 있는데 발다가 틀리고 밥다가 맞아 이런 식으로 외우기 시작하면요. 금방 머리에 과부하가 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계속 어문규범을 공부하는 내내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맞춤법도 그렇고요.
발음 규칙도 그렇고요. 또 표준어도 그렇습니다. 틀린 건 아예 지워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의 이해 문제를 잘 못 푸시는 이유는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조금 이상하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왜요? 한국어에 너무 익숙한 한국어 모어 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 최대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이해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 이게 왜 틀렸는지 문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국어의 이해 실제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금 한국어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틀린 말, 틀린 발음, 잘못된 표준어가 아닌 비표준어 같은 것에 자꾸 노출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도 그렇고요. 틀렸다, 어색하다라고 하는 말 5번만 읽어보시면 금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 익숙하게 느껴져요. 왜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에 굉장히 이해와 관용이 넓은 관용과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밝다 5번만 읽으시면 금방 전염돼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발음은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표준 발음을 입에 붙이겠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밥다, 밥소, 밥지. 밥다, 밥소, 밥지. 네, 오늘 여러분들이 4강 영상을 끄시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의 영상을 끄시고요. 그 다음 강의를 듣게 되기까지 계속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밥다, 밥소, 밥지, 밥고가 들어가는 말을 계속 사용해 보세요. 입에 붙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현재 실제 발음의 직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밝다라고 발음하는 기억을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알려드립니다. 리을 비읍의 경우에 보통은 리을로 발음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 있어요. 무엇인가요? 밥다, 밥소, 밥지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넓다, 넓다라고 발음한다라고 했습니다. 넓다, 널소, 널지, 리을로 발음됩니다만 이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네, 오늘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밥다, 밥소, 밥지,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렇게는요, 예외가 되겠습니다. 비읍으로 발음하는 예외요. 이 외의 모든 리을 비읍은 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리을로 발음합니다. 또 다른 예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지 않은 다만이 있죠. 11항의 다만입니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이거 어떤 거냐면요. 요 예입니다. 앞에 거 윗줄의 내용들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맑다, 젊다, 읊고라고 발음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발음할 수 없습니다. 자, 둘 중 하나 택하셔야 돼요. 막다 아니면 말다인데요. 막다, 말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막다가 정답이겠죠. 리을 미음은 어때요? 절다 아니겠죠? 젊다. 세 번째는요. 을고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읍고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에선 셋 다 리을이 탈락하는 게 맞아요. 다만 아래의 경우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만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리을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막다인데요. 맑게, 맑고, 맑거나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다라고 읽지만 맑게, 맑고, 맑거나 됩니다. 묵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가 붙을 때는 묵다라고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올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묽게, 묽고, 묽거나 라고 읽을 것입니다.
마지막 억다, 피부가 억다의 문제예요. 네, 어떻게 읽으십니까? 억다, 억다, 기억이 맞는데요. 뒤에 기억 받침,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얽게, 얽고, 얽거나가 됩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입에 붙이셔야 할 예외들입니다. 겹받침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살짝 정리해 볼게요. 겹받침을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거 둘 중에 하나만 발음한다입니다. 앞이랑 뒤에 오는 두 개의 자음 중에 무엇을 발음할지는 일단 둘 중에 하나만 발음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앞에 거랑 뒤에 거 하나씩 탈락시켜 보시면 여러분의 직관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몇 가지 예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밥지, 밥소, 밥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그리고 리을 기억의 경우에요. 막다지만, 막다, 맑게, 맑고, 맑거나. 묵다지만, 물게, 물고, 물거나. 억다지만, 얽게, 얽고, 얽거나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받침의 발음의 두 번째예요. 13항과 14항 일단 읽어보고 예시 확인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제13항이에요.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된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입니다. 몇 가지 개념어만 짚고 예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헛받침은 받침이 하나만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억, 뭐 이런 것이요. 쌍받침은요.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지읒, 쌍비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겹받침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두 개의 자음이 합쳐진 받침인데 두 개가 다른 것을 겹받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지만요.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그렇게 발음하고 계십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자, 위에 있는 단어들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값을, 닭을 이라고 발음하실 거예요. 사실 닭 같은 경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닭에 대한 발음들을 다들 편안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닭에 대해서는 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발음을 한동안 주의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값을 어떻게 되나요? 비읍과 시옷 중에 뒤에 있던 시옷이 넘어갑니다.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연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뒤에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을에 들어가 있는 이응은 없다, 0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음이 없이 모음 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전미사가 올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받침 중에 뒤에 있는 받침이 자음으로, 초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값을이 되죠. 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을, 네, 리을은 앞에 남고요. 기역은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밑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래의 단어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값어치라고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읽으시죠? 값어치라고 읽으십니다. 두 번째 거요. 닭의 앞에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달갑해라고 읽으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읽으시는지 발음을 지화로 한번 써볼까요? 다갑해, 그죠? 다갑해가 될 것입니다. 위와 아래의 차이 아시겠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겹받침이 들어있는 단어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자음이 넘어가요. 연음됩니다. 그러나 뒤에 오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요소라고 하더라도 문법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 네, 여러분 오랜만에 듣는 개념이죠? 문법 형태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 형태소, 다시 말해서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의미,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나 형태소가 뒤에 올 경우에는요. 값의 시옷, 닭의 기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값어치, 다갑해,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네, 설명은 이러하고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맞게 발음하고 계십니다. 다만 닭에 대해서는 저희 조금 이따가 총합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닭에 대한 발음 조금 제멋대로인 경우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교정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시죠? 허수음으로 읽지 않습니다. 허두슴, 허두슴이라고 읽으십니다. 이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헛의 받침인 시옷이 뒤에 있는 웃음의 초성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죠? 넘어가기 이전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왜요? 웃음이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에서 말이 한번 끝나는 것처럼 헛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헛웃음으로 맞게 발음하고 계세요. 그 다음 것 어떻습니까? 맛없다입니다. 왜 맛없다라고 발음하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없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옷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시옷이 넘어가기 전에 맛의 받침인 시옷이 넘어가기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부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맛없다, 맛없다라고 발음하시는데요. 맛없다의 반대말은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뭐가 맞는 발음일까요? 맛있다일까요? 맛있다일까요? 아마 요즘은 많이들 맛있다로 발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직관과 제가 가르쳐드린 설명 중에 어떤 것을 따라가시겠어요? 사실 정답은 맛있다입니다. 맛없다와 마찬가지로 있다 또한 의미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죠. 그렇기 때문에 시옷이 그대로 넘어가기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것처럼 맛있다라고 너무들 많이 발음하고 계세요. 저 아마 맛있다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을 거의 요즘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다의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허용일까요? 맛있다가 원칙이고요. 맛있다가 허용이다 정도로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받침 자음 더 지나가기 전에 우리 닭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닭인데요. 달. 네, 리을 기역 받침입니다. 닭다리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네, 달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발음해야 되는데요. 달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닭다리,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닭 뒤에 조사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닭이, 닭을, 나는 닭을 좋아해, 닭을 먹을 거야 라는 식으로 뒤에 조사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기역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닭의 앞에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닭 앞에, 네,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한국인들은 치킨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동안 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발음을 조금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도 닭의 발음은 입에 잘 익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글 자모의 이름 확인했었는데요. 자모의 이름에 이가 붙을 때 기역이, 니은이, 디귿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짚고만 넘어갈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나요? 네, 한번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읽으시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뒤에 조사 이가 붙여서 기역이, 니은이, 리을이 같은 식으로 발음해 볼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역이, 니은이,
디귿이, 리을이, 미음이, 비읍이, 시옷이, 이응이, 지읒이, 치읒이, 키읔이, 티읒이, 피읍이, 히읗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 것들이 있죠. 디귿이가 아니고요. 지읒이, 치읒이, 키읔키가 아닙니다. 그죠? 네, 대체로 시가 많고요. 피읍은 피읍이, 비로 소리 난다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받침의 발음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는 음의 동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동화는요, 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음이 서로 비슷해져 가는 것을 동화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1강에서 배웠던 음운의 특성들 오늘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단어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나요? 하나씩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 굳이, 밭이, 굳히다 라고 발음하실 겁니다. 그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해돋이, 굳이, 밭이, 굳히다 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디귿이나 티읕이 이를 만났을 때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하는 현상이에요. 지읒과 치읒, 여러분 지읒과 치읒이 어디에서 나는 소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죠. 경국에서 나는 경국의 음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귿이 치조음이었던 디귿이 국의 음인 지읒으로 변하는 변화다라고 해서 국의 음화라고 이름을 합니다. 네,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음한다는 사실 되겠습니다. 국의 음화에 대한 조항의 내용 살펴볼게요. 제17항입니다. 받침 디귿,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읒과 치읒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계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디귿과 티읕이 무조건 이가 아니고요.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헷갈리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직관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볼까요? 자, 같이 읽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려볼게요. 윗줄과 아랫줄 두 개의 문장을 소리내서 발음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화로도 한번 발음되는 대로 적어 보시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느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다르게 발음하고 계시죠? 네, 분명히 다르게 발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나요? 밭이랑 논을 샀다 라고 발음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밭니랑에 콩을 심었다 라고 발음할 것입니다. 똑같이 밭에 이랑이 붙었는데요. 위에 것은 밭이랑 아래 것은 밭니랑으로 각기 다르게 발음을 하셨어요. 위는 어떻습니까? 위의 이랑은요, 밭과 논을 접속해주는 두 개의 체언을 연결시켜주는 조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체언과 체언을 연결해주는 접속조사 이랑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사가 붙을 땐 당연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티귿을 치읒으로 바꿔서 발음하셨습니다. 아래는 어떻습니까? 이 이랑은 밭이랑 논이랑 전답이랑 할 때 이 체언이 쭉 이어지게 만드는 조사가 아니고요. 뭐죠? 그 고랑이랑 할 때 이랑이죠. 그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이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예요?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요소 아니고요. 실질 형태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하셨습니까? 이게 왜 밭이랑이 안 되고 밭니랑, 밭이랑이 아니고 밭니랑이 되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밭이랑에 콩을 심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자, 어떻습니까?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랑은 접속조사, 다시 말해서 문법 형태소이기 때문이고요. 아래의 이랑은 문법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의 음화 또한
문법 형태소에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미 다 여러분들의 발음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관을 조금 더 믿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음의 동화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나요? 먹는으로 읽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네, 먹는 되겠죠? 그 다음요. 국물 되겠습니다. 아래는요. 온맵시. 그 다음이요. 있는. 마지막 앞마당 되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먹는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뭐가 무엇으로 바뀌죠? 받침에 있었던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물도 마찬가지죠?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 있어요. 밑에는요. 옷맵시, 원래 옷맵시. 옷과 맵시는 둘 다 실질형태소, 뒤에 오는 게 실질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오의 디귿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디귿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니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있는 마찬가지죠? 디귿 받침이어야 하는데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앞마당 어떻습니까? 앞, 피읍이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변해야 하는데요. 비읍이 더 나아가서 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현상인가요? 다 비음이 되고 있어요. 우리 1강에서 코를 잡았을 때 코에서 나는 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무, 느, 응 같은 거 비음이죠. 파열음이었던 받침이 비음이 되고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비음이 되냐면요. 뒤에, 바로 뒤에 오는 먹는의 니은, 국물의 미음, 온맵시의 미음, 있는의 니은, 앞마당의 미음처럼 뒤에 오는 비음 때문에 앞에 있는 받침 파열음이 뭐가 돼요? 비음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비음화라고 얘기해요. 이름 붙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변하는지 생각하면 돼요. 구개음으로 변하면 구개음화, 비음으로 변하면 비음화입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받침이, 파열음 받침 뒤에 비음이 오면 이 뒤에 오는 비음을 따라서 비음으로 변화합니다. 어떤 비음으로 변하느냐면요. 해당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비음으로 변합니다. 먹는의 예를 볼게요. 기역이죠. 우리 기역은 연국이었습니다. 연국의 같은 위치에서, 여린 입천장에서 발음되는 비음은 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이응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온맵시 마찬가지죠. 디귿은 어디서 발음되는 파열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치조, 혀끝과 윗 잇몸 사이에서 발음되는 소리였어요.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마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은 다 설명입니다. 이해하시면 좋고요. 외우시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먹는, 국물, 온맵시, 있는, 앞마당으로 발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발음, 조항에서 충분히 표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요 이야기예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아래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각각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결국 기역이, 결국 디귿이, 결국 비읍이 되는 음운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비음인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됩니다. 네, 이 항을 읽으시면서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받침 기역 뒤에 니은이 오는 말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받침 기역 뒤에 미음이 오는 말 만들어 보시고요. 국물, 내가 어떻게 발음하지? 국물, 아, 기역이 이응이 되는 게 맞네 라고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볼게요.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책과 넣는다, 책과 넣는다를 이어서 발음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책 넣는다 라고 발음하시죠? 책의 기역, 넣다의 히읗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 디귿이 된 거 여러분들 다 비음화 시켜서 발음하셨습니다. 아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지화로도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밥 먹는다. 네, 밥 먹는다가 되고 있죠. 먹다의 기억도 밥의 비읍도 둘 다 각각 미음과 니은에 의해 비음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의 동화입니다. 요건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어떻게 읽으시나요? 난로, 신라, 칼날, 줄넘기, 닳는, 뚫는, 할래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어떤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니은과 리을이 연이어 나올 때 여러분들 대체로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리을과 리을로 발음을 하십니다. 자, 표준 발음법에서 리을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알려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리을 발음을 생각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라, 여러분들 선능력 어떻게 발음하세요? 설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선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니은과 리을을 둘 다 발음할 줄 압니다. 선릉 이렇게요. 자, 이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겹받침의 경우에 아무리 내가 발음할 줄 알아도 표준 발음법상으로는 겹받침 두 개의 발음을 둘 다 발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철칙이었던 것처럼요. 니은과 리을의 경우에도 절대 니은과 리을을 함께 발음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는 하실 수 있어요. 난로, 신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인 것이지 표준 발음법상으로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신라, 칼날처럼 어떻게 합니까? 신라, 칼날, 니은과 리을의 연쇄는 리을과 리을로 발음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요. 니은이 리을, 유음이 된다라고 해서 유음화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20항입니다.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의 문제가 있어요. 이 리을이 엮이는 어휘들은요. 발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결날, 저도 발음이 잘 되지도 않는데요. 의결난, 임질난으로 발음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발음하시죠? 의견난, 임진난으로 발음을 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니은과 리을이 연쇄되어 나타날 때 보통 기본적으로는 리을,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단어들처럼 니은, 니은으로 발음해야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입에 좀 붙여보시고요. 최대한 니은, 니은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발음이 있습니다. 뭐죠? 니은과 리을을 동시에 발음하는 것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강의를 할 때는요. 알려드리고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니은, 니은으로만 발음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함께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려드리고 함께 읽어봐도요. 계속 의견란, 임진란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건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리을, 리을과 니은, 니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PPT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반드시 니은, 니은으로 읽으셔야 하는 발음들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결단력, 공권력, 동원령, 상견례, 횡단로, 이원론, 입원료, 구근류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연쇄될 때 절대 불가능한 것, 니은과 리을을 둘 다 발음한다. 네, 한국어의 표준 발음법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인 거 리을, 리을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처럼 일부 단어의 경우 니은 발음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리을이 원칙이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요 단어들은 입에 붙여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된소리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신을 신고 라고 발음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신을 신고, 너를 껴안다. 또요, 아빠를 닮고. 닮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겹받침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지막이요. 젊지 않다.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니은과 미음 받침 뒤에서 고와 다가 꼬, 따, 경음이 되고 있습니다. 24항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다만 피동과 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그렇게 발음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거, 너를 껴안고의 경우에는 너를 껴안고, 꼬로 발음을 하시지만요. 너에게 안기다를 너에게 안기다로 발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아마 전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내용, 너를 안고와 내게 안기다의 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직관을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혼자 읽어보시고 뭐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발음하고 계신가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맨잎, 꽃잎, 색연필, 솜잎을 되겠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나요? 네, 좋습니다. 니은, 맨과 잎 사이에 니은이, 꽃과 잎 사이에 니은이, 색과 연필 사이에 니은이, 솜과 이불 사이에 니은이, 다 니은이 첨가되고 있어요. 니은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니은이 첨가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을 첨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태소의 경계, 그쵸? 맨과 잎은 각자 다른 형태소니까요. 형태소의 경계,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는데요. 뒤에 있는 형태소가, 앞에 있는 형태소에는 받침이 있고요. 뒤에 있는 형태소가 이계 이중모음, 우리 이계 이중모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인 경우에는 니은이 첨가된다. 색, 연필 마찬가지죠. 색과 연필이 결합하는데요. 앞에 오는 형태소인 색에는 받침이 있고요. 뒤에 오는 형태소인 연필의 여는 이계 이중모음인 여로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니은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색연필만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색연필 어떻습니까? 색연필이었는데요. 색과 연필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은 때문에 무슨 변화가 다시 일어납니까? 색연필의 받침이었던 색,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가벼운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음은 리을로 발음한다. 그리고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솔잎, 불려우, 물약, 휘발유. 어떻습니까?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솔과 잎 사이에, 불과 여우 사이에, 물과 약 사이에, 그리고 휘발과 유 사이에 다 니은이 첨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솔잎이었다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을과 니은이기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바뀐 것입니다. 솔잎, 불려우, 물약, 휘발유라는 여러분의 발음 맞습니다. 이런 니은 첨가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뿐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한 일, 옷 입다,
36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 니은 첨가는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니은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25입니다. 6과 2호니까요. 625라고 발음할 법도 한데요. 아무도 그렇게 발음하지 않으시죠? 625, 3.1절, 송별현, 등용문처럼 니은을 첨가하지 않고 발음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니은 첨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직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와 첨가되지 않는 발음 모두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이죽이죽, 이중이죽, 야금야금, 야금야금, 욜랑욜랑, 욜랑욜랑. 네, 이 단어들 모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니은이 첨가된 발음과 첨가되지 않고 그저 연음된 발음 두 가지를 다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죽이죽, 욜랑욜랑 같은 것보다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더 나오기 쉽겠죠. 입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멸, 검열, 둘 다 맞는 발음입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죠. 금융, 금융, 둘 다 표준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표준 발음법 모두 맞춰보았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자, 여러분, 발음법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틀린 걸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틀린 발음을 계속 보고 있으면 맞나? 하고 설득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영상이라서 조금 어렵지만요. 제가 책의 경우에는 무조건 손으로 발음 기호 부분을 가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발음 기호가 나온 부분을 가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김밥만을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의 직관을 먼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화면을 최대한 가려보고요. 1, 2, 3, 4 풀어보시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네, 고르셨나요? 정답은 1번과 3번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김밥만, 김밥만 둘 다 맞습니다. 3번 어때요? 다른. 네, 당연하게 틀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은요. 어떻습니까? 자, 조사인 이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덟비. 네, 뒤에 있는 받침 비읍이 뒤로 넘어가줘야 하겠습니다. 4번은요. 아는, 않는이 아니라 아는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겠죠. 네,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 부분을 가리셔야 되겠죠. 네, 정답은 어떻게 발음해야 합니까? 네, 티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디귿, 티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발음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보기를 읽어드릴 수 없죠. 보시고 풀어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부엌에서는 밥물이 넘치고입니다. 자, 1, 2, 3, 4 각각 무엇이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텃밭을 갈아서 되겠죠. 2번은요. 장미꽃이 피어있는 되겠습니다. 3번이요. 빵을 잘라 먹는, 굳이 쌍짓이 될 필요가 없죠. 4번 방 청소를, 자, 여러분 깨끗이 아닙니다. 이거 깨끗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고치셔야 돼요. 깨끗이 하고, 네, 제가 여러분들의 발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험을 보실 때까지는 여러분들 뭐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텃밭을 깨끗이 라고 발음하셔야 되겠습니다. 리을의 발음이 동일한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1번 상견례
의견난, 백리 모두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2번이요. 대관령, 입원료, 협력. 뭐가 다르죠? 대관령이 다릅니다. 3번요. 동원령, 국은유, 난로. 뭐가 다릅니까? 난로가 다릅니다. 4번요. 신라, 줄넘기, 생산량. 뭐가 다르죠? 생산량이 다릅니다. 마지막, 임진난, 공권력, 광활루. 뭐가 다릅니까? 광활루가 리을로 발음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동일한 의문현상을 보여주는 예들로 묶인 것은 되겠습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시고 함께 답안 맞춰볼게요.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뭔가요? 3번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어떻게 읽으십니까? 능는, 않고. 앞에는요. 평파열마, 자음군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함께 기역이 이응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않고는요. 히읗이 기역과 만나서 키읔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요. 맏형 쇠붙이. 어떻습니까? 쇠붙이는 국외음화가 발생했고요. 맏형은 국외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생일날 추진력. 어떻습니까? 리을과 니은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일날은 니은이 리을로 변화한 반면 추진력은 리을이 니은으로 반대의 변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밥 신라는요. 국밥은 비읍이 쌍비읍으로 변하는 된소리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신라는 어떻습니까? 니은 리을에서 리을 리을로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과 이것은 비슷한 의문현상이구나, 혹은 이것과 이것은 다른 의문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산동네 보름달 어떻습니까? 산동네의 디귿, 보름달의 디귿이 각각 니은과 미음 뒤에서 쌍디귿으로 경음화, 된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문현상은 3번이네요. 다음입니다. 표준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1번요. 생년필이죠. 2번은요. 연일 맞습니다. 3번 온맵시고요. 4번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식용유. 네, 식용유. 식용과 유에서요. 용에는 이응 받침이 있고 뒷말에 오는 유는 유. 이게 이중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 니은이 첨가돼서요. 식용유로 발음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표준 발음법입니다. 자, 우리 힘겹게 표준 발음법을 잘 넘어왔는데요. 네,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조금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워밍업만 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예정이에요. 자,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1조 1항이죠.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 맨 앞에 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도요. 1조 1항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리 나는 대로 하되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어문 규정을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 늘 굉장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가져와서 이건 맞춤법으로 어떻게 쓰죠?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칙으로 삼는다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보겠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죠? 나무, 나무가
나무에라고 읽으실 겁니다. 왜 우리 이거 나무가 나무에라고 적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시겠죠? 왜 나무가 나무에라고 적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글 맞춤법을 공부할 때 가끔 잊어먹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리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이 먼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먼저 말을 하셨고요. 그 말에 맞춰서 표기가 정해진 것입니다. 왜 나무를 나무라고 적죠?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리 나는 대로예요. 여러분 왜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라고 적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들린 대로 적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글 맞춤법 1조 1항의 첫 번째 원칙,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음만 제시해봤어요. 자, 읽어볼게요. 꽃이, 꽃만, 꽃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꽃이, 꽃만, 꽃도.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꽃에 대한 이야기예요. 꽃이 활짝 피었다. 꽃만 예쁘다. 혹은 꽃도 예쁘다. 네, 발음대로 적으면 이렇게 꽃이, 꽃만, 꽃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대로 적지 않아요. 이대로 꽃이, 꽃만, 꽃도라고 표기하지 않고 어떻게 적죠? 꽃이, 꽃만, 꽃도라고 적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적나요? 첫 번째 이유, 이렇게 적었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이 꽃이, 꽃만, 꽃도라는 말이 다 꽃, 네, 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지죠. 아, 세 가지 다 플라워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도요, 우리 다 꽃이, 꽃만, 꽃도로 발음합니다. 음운 규칙으로 인해서 다 설명이 되죠. 왜 꽃이라고 읽어요? 네, 문법 형태소 2,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꽃의 발음 치읓이 뒤로 연음되었습니다. 꽃만은요?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치읓 받침은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뒤에 오는 미음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비음화 되었어요. 마지막 꽃도는요? 네, 꽃 하고 숨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뒤에 오는 말은 당연히 쌍디귿 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법에 맞추어 적는다예요. 이렇게 써도 소리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엔 어법에 맞추어 적습니다. 왜요? 꽃이, 꽃만, 꽃도라는 각기 다른 소리가 다 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명확히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래도 볼게요. 먹다, 먹어, 먹으니. 우리 어떻게 적나요? 먹다, 먹어, 먹으니 라는 식으로 기업 받침이 있는 먹을 살려서 적어줍니다. 왜 그렇다고요? 1번, 이렇게 적어도 발음이 똑같이 나니까요. 그쵸? 하고 숨이 막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말은 당연히 경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먹어 어때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받침 기역이 연음됩니다. 먹으니도 마찬가지죠. 네, 소리 나는 대로예요. 아래 먹다, 먹어, 먹으니 파란색처럼 적든지 먹다, 먹어, 먹으니 검정색처럼 적든지 둘 다 소리 나는 대로입니다. 이때 어떤 원칙을 따라갑니까?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원칙을 따라갑니다. 왜 파란색처럼 적지 않고 검은색처럼 적죠? 세 가지 다 먹다, 식사와 관련된 말이라는 거, 세 가지 다 같은 동사를 어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것이 한글 맞춤법 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두 가지 원칙이에요. 뭐였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에 나오는 일은 많지 않지만요. 네, 알고 있으면 이후 저와 함께 다음 주에 맞춤법, 다음 시간에 한글 맞춤법을 공부할 때에
계속 적용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맞춤법을 더 자세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점검입니다. 우리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섞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표준 발음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제가 늘 발음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무엇이죠? 여러분의 직관을 최대한 믿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배웠냐면요.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겹받침의 발음의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반드시 제1의 원칙 무엇입니까? 겹받침의 발음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은 두 가지 겹받침을 모두 발음할 수는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발음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직관을 따라가면 되지만 조금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우리 배웠습니다. 반드시 외워야겠는데요. 밥지, 밥소, 밥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막다지만, 막다, 맑게, 맑고. 억다, 얼게, 얼고 같은 것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음운동화를 배웠어요. 해돋이 같은 국의 음화. 국물, 먹는 같은 비음화. 그리고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의 발음 배웠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보통은 신라처럼 리을, 리을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번요처럼 니은, 니은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건 무엇이죠? 선릉처럼 니은, 리을을 둘 다 발음하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은 첨가를 공부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 맞춤법으로 넘어왔죠. 한글 맞춤법에서는 한글 맞춤법 1조 1항, 한글 맞춤법 전체를 총괄하는 한글 맞춤법의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한글 맞춤법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글 맞춤법의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한글 맞춤법의 기준까지 확인하셨다면요. 오늘 수업 잘 진행하신 것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총칙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한글 맞춤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